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겁주기 위한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심장질환 환자들을 32년간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학적 현실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전문의이며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들에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일해왔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수백 건의 급작스러운 쓰러짐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환자가 60세가 되기 전에 치명적인 건강 악화를 겪을지 불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하시던 일을 멈추십시오. 두 손가락으로 목 옆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이 느껴지십니까? 규칙적입니까? 강합니까? 그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한국 전역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맥박이 갑자기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오늘 아침에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이 빌려온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 심장 사건, 뇌졸중, 쓰러짐 이후에 제가 만나는 환자의 85%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경고가 없었다고, 증상이 없었다고, 통증이 없었다고,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몸은 이미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쓰러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최악인 것은 그 후에 오는 것입니다. 저는 강한 남성과 여성들을, 가족을 키우고 사업을 일구고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그들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게 되고,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명확하게 말하거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저는 90대에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50대에 휠체어를 타고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 손상의 조용한 연쇄 반응을 일으켜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5년까지 가속화시키는 세 가지 특정 일상 습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의료계에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너무 일반적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식사의 타이밍, 특정 시간에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움직임의 종류, 그리고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반응하도록 신경계를 훈련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요소가 잘못 결합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세포가 효율적으로 스스로를 복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염증이 동맥벽에 조용히 쌓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달력이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늙습니다. 저는 60세 이전에 쓰러진 환자들의 사례 연구를 분석하고 90대까지 활기차게 남아있는 환자들과 비교함으로써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들은 교정 가능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지금
제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복구 메커니즘을 재활성화하는 아침 루틴, 한국 식단의 80%에 존재하는 숨겨진 염증 유발 요인으로 여러분이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의 수명에 수십 년을 더할 수 있는 5분짜리 저녁 실천법. 이 정보는 제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치료한 실제 환자들의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공유하는 모든 것은 오늘 실행될 수 있으며 비싼 치료 없이 약물 없이 여러분이 이미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과 습관을 사용하여 가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의 창입니다. 다음에 오는 것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심혈관 전문의이며 서울에서 30년이 넘게 의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받고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조용한 재앙을 만드는 3가지 일상, 습관의 특정 조합, 그리고 가장 최악인 부분은 60세 이전에 쓰러진 사람들의 80%가 그 손상을 모르는 채 매일 이 정확한 3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물어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3번째나 4번째 계단에서 약간 숨이 차십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난간을 잡아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응급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 모든 세포 안에 에너지 발전기가 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들이 완전히 실패하면 붕괴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이 10초 만에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한순간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다음 순간 바닥에 있습니다. 작년에 한 환자가 서울의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 씨였습니다. 그는 56세였습니다. 그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진찰했을 때 저는 그의 세포복구 메커니즘이 75세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가 골든타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작은 창. 그는 처음에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3주 후, 그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간신히, 그리고 이제 그는 완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영구적인 손상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적은 지금 여러분의 세포를 파괴하고 있는 3가지 특정 습관에 의해 야기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약이나 수술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의 돈이 들지 않는 간단한 변화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치명적인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국인의 90%가 매일 아침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심혈관계 전체에 조용히 염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 중에 발생하며 세포 손상을 회복하는 영양소를 몸이 흡수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저녁에 일어나며 수면 중 몸이 자연적인 장수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3가지 습관은 폭포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하나가 다음을 유발하고 결합된 효과는 여러분의 생물학적 노화를 최대 15년까지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손상을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특별한 장비에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일상생활에서 3가지 정확한 변화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제 환자 중 70대, 80대 분들이 50대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환자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한 블록도 겨우 걸었던 환자분들이 이제는 매주 주말마다 산을 오르십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세포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3가지 습관이 그렇게 파괴적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연료가 필요합니다. 회복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특정 움직임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염증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3가지 모두 없으면 붕괴는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과 부산의 병원에서 30년간 임상진료를 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관찰한 것입니다. 이제 60세 이전에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는 2번째 중요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대 한국인의 삶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신 분들의 90%가 손상을 깨닫지 못한 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대사살인자라고 부르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이 단일 패턴이 다른 어떤 생활습관 요인보다 더 많은 심혈관 재앙을 만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숨겨진 파괴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식사 리듬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호르몬 분비부터 세포 회복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고대의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리듬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정상보다 15년 더 빨리 늙게 만드는 대사기능 장애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특정 시간대에 음식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화 효소는 특정 시간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는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간의 해독 능력은 정확한 일정을 따릅니다. 무작위로 먹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정밀기계에 톱니바퀴에 모래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는 62세 박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심한 가슴 통증으로 쓰러진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식단은 종이상으로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채소, 생선, 통곡물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식사 패턴을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셨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일하면서 오후 3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밤 9시에 엄청난 양의 저녁을 드셨고 종종 밤 11시 취침 전에 또 드셨습니다. 박 씨는 몸이 가장 활동적인 시간에는 굶주리게 하고 휴식과 회복을 준비할 때 영양분을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가 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공복 혈당이 당뇨병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중성지방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염증 수치가 차트를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2년 내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가는 직행로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몸이 비상모드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급증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져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응고되기 쉬워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밤늦게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면 몸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음식은 소화기에 머물면서 발효되고 독성 부산물을 만들고 잠자는 동안 혈당을 급증시킵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늦은 식사로 인한 수면 부족은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합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입니다. 이것을 고칠 골든타임은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적절한 리듬을 준다면 몸은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지만 기다릴수록 손상은 더 영구적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일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첫 식사를 해야 합니다. 많은 양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량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만으로도 몸에 음식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 비상 스트레스 반응을 끌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가장 많은 양의 식사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때가 소화력이 가장 강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고 몸이 실제로 제공하는 영양소를 사용할 수 있을 때입니다.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는 식사를 중단하십시오.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이 공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을 청소하고 손상을 복구하고 다음 날을 위해 재설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60세 이전에 당신의 몸을 조용히 파괴하는 세 번째 숨은 주범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살인자는 잘못된 음수 패턴과 결합된 만성 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보다 세포 노화를 더 빠르게 가속화합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가장 끈적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 섭취 없이 잠을 자고 나면 혈액 점도가 40볼 60% 증가합니다. 이때가 대부분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4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당신의 혈액은 말 그대로 좁은 파이프를 통해 흐르려고 하는 두꺼운 진흙과 같습니다. 작은 혈전 하나, 작은 막힘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전 중반까지 아무것도 마시지 않거나 상쾌하다고 생각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십니다. 둘 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침에 얼음처럼 차가운 물은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킵니다. 이미 좁아진 파이프를 더 세게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심혈관계에 가해지는 충격은 엄청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에 사는 62세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어지러움을 경험한 후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약 2리터의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었는데 좋게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의 아침 루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일어난 후 처음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빈속에 물을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0시쯤 되면 냉장고에서 큰 컵에 차가운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아침 혈액점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녀의 적혈구는 찹쌀처럼 뭉쳐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당신은 주요 심혈관 사건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두꺼운 피가 혈전을 형성할 것이고 당신은 쓰러질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천 정도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몸이 시스템에 충격 없이 즉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은 몸이 들 때까지 위장에 머물러 있어서 혈액이 두꺼운 상태로 남아있는 동안 귀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뜨거운 물은 빈위 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은 몇 분 안에 혈류로 직접 흘러들어가 즉시 혈액을 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이 프로토콜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가끔 많은 양이 아닌 자주 소량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한 번에 약 200ml의 물만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병을 마시면 대부분이 세포를 제대로 수분 공급하지 못하고 방광으로 바로 갑니다. 정확한 음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잔, 각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사 사이 2시간마다 작은 잔 하나,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반 잔, 잠자리에 들기 직전이 아닙니다. 잠자기 직전에 마시면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 깊은 수면 주기가 방해받아 적절한 세포 복구가 방지됩니다. 박 여사는 이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2주 만에 아침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개월 후 약을 바꾸지 않고도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6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 생물학적 지표가 너무 극적으로 개선되어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세포 수분 공급 수준은 20년 젊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갈증을 덜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고 몸의 모든 세포가 최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며 갑작스러운 붕괴를 일으키는 조용한 혈전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심혈관 재앙을 예방하는 골든타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미지근한 물 한 잔이 95세까지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60세 이전에 쓰러지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중요한 패턴에 도달했는데 경고해야 할 것은 이것이 이전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갑작스러운 붕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몇 주 만에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네 번째 패턴은 제가 탈수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것을 잘못했을 때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55세 이후에는 몸이 갈증을 제대로 느끼는 능력을 잃습니다. 뇌의 갈증 신호가 거의 40% 약해집니다. 이것은 몸이 절실히 물을 필요로 할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당신은 위험할 정도로 탈수된 상태로 돌아다니지만 전혀 모릅니다. 그동안 혈액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피는 와인 대신 케첩의 농도일 수 있습니다.
탈수로 혈액이 두꺼워지면 세 가지 치명적인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심장은 7만 마일의 혈관을 통해 그 두꺼운 피를 펌프질하기 위해 3배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얇은 빨대를 통해 꿀을 밀어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은 매 순간 지치고 있습니다. 둘째, 두꺼운 피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것은 혈전이 쉽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혈전들은 조용한 살인자로 떨어져 나가 뇌나 폐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장은 두꺼운 피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독소가 몸에 축적되어 내부에서 당신을 중독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식사 때 물을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음식과 함께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위산을 희석시키고 소화를 망칩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방법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한 달에 2번 쓰러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번 모두 이른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2번째로 쓰러졌을 때 딸이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발견하고 급히 삼성의료원으로 모셨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있고 혈액이 위험할 정도로 걸쭉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매일 물을 마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습관을 검토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찬물 1컵, 점심 때 1컵, 저녁 때 1컵을 마셨습니다. 총 3컵입니다. 하지만 식사 사이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자기 전에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드린 정확한 지침은 다음과 같으며 내일 아침부터 예외 없이 따르셔야 합니다. 첫째,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마십시오. 온도는 청아 비슷해야 장기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물 1컵을 침대 옆 탁자에 두십시오. 이 아침 물은 8시간의 수면 동안 쌓인 걸쭉하고 정체된 혈액을 씻어냅니다. 둘째, 각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십시오. 식사 중에는 절대 안 됩니다. 30분 전에 마시면 위산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소화기관을 준비시킵니다.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에 물 반 컵을 마십시오. 반 컵이라고 했습니다. 1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 중 혈액이 위험하게 걸쭉해지는 것을 막으면서도 잠을 깨울 만큼 방광을 채우지 않습니다. 2시간이면 몸이 처리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넷째, 밤중에 자연스럽게 깨면 물을 3모금만 마십시오. 침대 옆에 작은 컵을 두십시오. 딱 3모금입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무작정 물을 더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정확한 타이밍에 마시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 정확한 일정을 따랐습니다. 3주 안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2달 안에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1년 넘게 한 번도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4번째 패턴을 무시하면 약속하건대 여러분의 몸은 갑작스러운 고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즉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물의 양이 아니라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중요한 요소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5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녁에 침묵하는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이 자는 동안 세포 복구 메커니즘을 파괴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 심혈관센터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저는 60세 이전에 쓰러진 환자들에게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혈액 검사 패턴을 조사했을 때 염증 지표가 하루 종일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녁 6시부터 자정 사이에 극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시간은 몸이 복구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인데, 이 환자들의 몸은 대신 제가 전쟁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마칩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앉아서 푸짐한 저녁을 먹고 소파로 가거나 바로 잠자리에 듭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소화하거나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세포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 다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소화 과정은 미토콘드리아가 청소하고 하루의 손상을 복구해야 할 바로 그때 시스템을 염증성 화합물로 넘치게 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2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한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겪은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낮 시간 혈액 검사는 거의 정상으로 보였지만 저는 저녁 검사를 실시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녁 8시에 염증 지표가 아침 수치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그분의 몸은 매일 밤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저녁 일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7시 30분에 저녁을 먹는다고 하셨는데 보통 밥과 고기, 여러 반찬을 드신다고 했습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고 나서 10시 취침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몸이 아무것도 처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밤 이렇게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복구 메커니즘이 차단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동맥 안에 녹처럼 염증이 쌓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몸은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생산합니다. 이것들이 장수 호르몬입니다.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결함 있는 세포를 제거하며 조직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모든 에너지가 소화기관에서 무거운 식사를 처리하는 데 갇혀 있으면 이러한 복구 메커니즘은 단순히 꺼집니다. 더 빨리 늙습니다. 동맥에 손상이 축적됩니다. 뇌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밤마다 해마다 계속됩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지막 본격적인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6시까지 식사를 끝내야 합니다. 가족 저녁 식사가 중요하고 종종 늦은 한국 문화에서 이것이 어렵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하나의 변화가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보다 장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시간에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오후 6시 이후에는 한 가지 특정한 종류의 음식만 허용합니다. 따뜻하고 가벼운 단백질, 육수나 소량의 찐 채소입니다. 무겁지 않은 것, 강한 소화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따뜻한 두유를 마십니다. 다른 환자들은 순두부 몇 조각을 먹습니다. 핵심은 소화기관을 중립 상태로 유지하여 회복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 변화를 즉시 실천하셨습니다.
2달 만에 저녁 염증 수치가 60% 감소했습니다. 6개월 만에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현재 65세이며 50세 때보다 더 건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회복 일정을 존중하는 것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저녁 루틴이 60세 이전에 무너질지 아니면 95세까지 건강하게 살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6번째, 60세 이전에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30년간의 진료 경험 후에도 저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녁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증이 부상이나 감염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염증은 매일 저녁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으며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부터 취침 시간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중요한 회복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포들이 스스로를 청소하고 손상된 단백질이 제거되고 심혈관계가 다음 날을 위해 재설정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전에 쓰러진 제 환자의 83%가 매일 저녁 이 회복 시간을 파괴 시간으로 만드는 3가지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오후 9시 이후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늦게 식사를 하면, 특히 무거운 식사를 하면 여러분의 몸은 선택해야 합니다. 음식을 소화할 것인가 아니면 세포를 회복할 것인가. 둘 다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간은 처리를 시작하며 세포 청소에 사용되어야 할 모든 에너지가 소화로 전환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손상된 세포는 손상된 채로 남습니다. 염증 단백질이 축적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제거하지 못한 이 보이지 않는 부담을 안고 깨어나게 됩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62세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 통증으로 3번째 응급실 방문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막힌 곳도 없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은 언제 드십니까? 그는 매일 밤 9시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양의 식사였습니다. 밥, 고기, 국, 풍성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회복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계십니다. 그는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낮에는 제품을 만들고 밤에는 기계를 청소하는 공장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공장에 24시간 내내 제품을 계속 만들도록 강요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장납니다. 찌꺼기로 가득 찹니다. 오작동합니다. 늦은 식사를 하는 여러분의 몸이 바로 그렇습니다. 2번째 실수입니다. 그들은 취침 시간까지 밝은 빛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텔레비전, 밝은 천장 조명입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해가 진 후에 눈이 밝은 빛을 보면 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멜라토닌을 억제하는데 이것은 밤 시간 회복 과정 전체를 작동시키는 주요 호르몬입니다. 적절한 멜라토닌이 없으면 염증 지표가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밤 시간 수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쯤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잠에 듭니다. 3번째 실수, 그리고 이것은 거의 보편적입니다. 그들은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방을 너무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너무 많은 옷을 입거나 자기 직전에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핵심처는 깊은 회복 수면에 들어가기 위해 약 섭씨 1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천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얕은 잠을 자게 되고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며 염증이 계속 쌓입니다. 저는 박 선생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했고 40일 만에 그의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첫째, 저녁 6시 30분까지 저녁 식사를 마치세요. 6시 45분이 아닙니다. 6시 30분입니다. 나중에 배가 고프면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견과류를 한 줌 먹으세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둘째, 해가 지면 집안의 모든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따뜻한 노란색 조명만 사용하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모든 화면을 끄세요. 셋째, 침실을 섭씨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자기 90분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세요. 이것은 천을 일시적으로 높였다가 급격히 떨어뜨려 깊은 회복 수면을 유도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 선생님은 노력하지 않고도 7kg을 감량했습니다. 그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저녁 염증 연쇄 반응을 멈추고 그의 몸이 마침내 회복, 작업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늦게 식사하고 밝은 불빛 아래 앉아있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다면 여러분은 필요 이상으로 15년 더 빨리 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3가지를 바꾸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조기 붕괴로부터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아침 루틴을 다뤄야 합니다. 일어나는 순간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차가 아닙니다. 그냥 미지근한 물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8시간 동안 회복 모드에 있었고 밤새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수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찬물은 심혈관계에 충격을 주고 불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합니다. 저는 환자들이 찬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침 혈압 급등을 20포인트나 줄이는 것을 봤습니다. 둘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일어난 후 90분 이내에 첫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포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최소 20와토그램의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약 계란 3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두부 한 조각 또는 작은 고등어 2마리입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점심때가 아닙니다. 90분 이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단백질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회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에너지로 태우게 됩니다. 셋째, 주방에 있는 모든 식물성 기름을 즉시 없애십시오.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이것들은 조용한 염증 유발 물질입니다. 체내에서 빠르게 산화되어 세포의 섬세한 막을 손상시킵니다. 단 2가지로만 대체하십시오. 요리할 때는 참기름, 뿌릴 때는 올리브유.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시는 68세 초의 여사님은 5년간 만성 관절통을 앓았습니다. 식물성 기름을 제거한 지 3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60%나 감소했습니다. 이제 통증 없이 걸으십니다. 넷째, 모든 것을 바꾸는 5분간의 저녁 습관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편안하게 앉아서 복부 심호흡을 연습하십시오. 천천히 4박자로 들이마시고 4박자 동안 참고
6박자로 내쉬십시오. 정확히 아래분간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명상 같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리학적 스트레스 반응, 재훈련입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수면 중 깊은 회복 모드에 들어가도 안전하다고 몸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환자들은 단 6주 만에 세포 노화 지표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입니다. 다섯째,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저녁 우범씨 이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소화기관은 소화 대신 세포 청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 12시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늦게 먹으면 장기들이 회복해야 할 시간에 일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제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약보다 환자들의 심혈관 위험 요인을 더 많이 줄였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71세 박씨 환자분은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계단 한 층도 겨우 오를 수 있었습니다. 심장 박출률이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비싼 치료도 없었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5가지 변화만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그분은 쉬지 않고 5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심장 기능이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 저조차 놀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이것이 60세 전에 쓰러지지 않고 귀보세까지 활기차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실천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가족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영상을 소중한 모든 분들과 즉시 공유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나는 95세까지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실제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박사의 3가지 일상 습관 중 무엇을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아침 루틴, 식사 시간, 아니면 저녁 스트레스 관리 습관.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러한 수명 연장 전략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50세에 가까워지거나 넘으신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그들의 삶에 수십 년을 더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